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간호 연구의 제3장 이론적 기틀에 대한 강의입니다. 저는 본서의 저자 이지아입니다. 제3장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통해 거대 이론, 중범위 이론, 구체 이론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고 연역법과 귀납법을 이론 생성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의 연구에서 정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개념적 기틀로 작성할 수 있고 주요 변수를 이론적 및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변수들 간의 관계를 연구 가설로 기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론, theory, 이론이란 인간 및 자연 현상을 설명하거나 어떠한 현상의 발생을 예측하고 실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진술을 얘기합니다. 이론의 역할로는 현상을 진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론의 수준을 추상성에 따라서 나누면 거대 이론, 그랜드 티어리, 중범위 이론, 미드 레인지 티어리, 구체 이론, 스페시픽 티어리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거대 이론이 가장 추상성이 높고 구체 이론이 가장 낮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체성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거대 이론의 경우 간혹 연구와 이제 실무와의 연계성에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무와의 연계는 어렵고 중범위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연계가 가능하고 구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실무와의 연계성은 높습니다. 반면에 다양성과 일반화를 봤을 때 거대 이론은 일반화는 가능하지만 다양성은 적고 중범위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간혹 현장에는 포괄할 수 있지만은 구체적 상황 속에서 각각의 다양성은 좀 적은 편이고 구체 이론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간혹 현장의 다양성 높지만은 이것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또 제한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랜드 티어리의 예시를 보면 아답테이션 티어리가 있고 미드 레인지 티어리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파름 디프레션 티어리 구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Theory of Korean Immigrant Women's Menopause Transition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론 도출 과정에는 연역법 디덕션과 귀납법 인덕션이 있습니다. 연역법 디덕션은 이론으로부터 개념을 도출하고 개념 간의 관계를 진술하는 명제로부터 hypothesis 연구 가설을 도출해서 이를 연구를 통해서 검증함으로써 이론을 좀 더 탄탄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반면에 귀납법의 경우에는 실무에서 실제 연구를 기반으로 이론을 정립해가는 이러한 과정으로서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개념으로부터 연구 가설을 작성하고 이를 연구를 통해서 이제 검증하면서 명제를 만들고 그리고 반복 연구를 통해서 이를 이론으로 성숙시켜가는 이제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론을 구성하는 것으로 가장 추상적인 것이 개념이고 좀 더 구체화되면서 개념이 구성 개념으로 변수로 그리고 경험적 지표로 점점 측정 가능하게 이렇게 변화시켜야 실제 연구에서 개념을 측정하여 수치화하고 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삶의 질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게 될 때 이 삶의 질 자체는 개념적인 것이 추상적인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여러 가지 삶의 질이 있겠지만 나는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볼 것이다. 좀 더 구체화시키고 변수로서 나는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정도를 볼 것이다 라고 하고 이것을 측정 가능한 경험적 지표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 삶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정도는 랜드 36 도구로 측정한 이러한 점수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점점 콘크리트하게 구체적으로 해야만이 이거를 직접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 기틀 (theoretical framework은) 이론을 구성하는 개념들 간의 관계를 구조한 것으로 연구를 체계화하고 기대되는 연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맥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 기틀은 현존하는 하나의 이론에 근거해서 연구 개념들 간의 관계를 포괄적이고 또 보편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에 로이 아답테이션 마더를 보면은 이 이론에서의 스티뮬라이와 카핑 메커니즘 그리고 아답테이션 모드 그리고 리스판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실제 실무에 한번 적용을 해 보아서 예를 들면은 신입간호사의 스트레스에 따른 이직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한다면은 신입간호사가 받는 이러한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가 스티뮬라이가 된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신입간호사는 어떠한 코핑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겠죠. 그래서 이것을 아답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게 된다면은 이게 리스판스로 이제 이직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 inactive response가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연계 관계를, 이러한 맥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구가 기존의 이론에 근거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론으로부터 이론적 기틀을 작성해서 연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구자가 선정한 연구 주제에 대한 거기에 딱 맞는 적합한 이론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헌고찰을 통해서 비슷한 관련 이론들, 또 선행 연구,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주요 연구 개념들과 또 개념들 간의 관계를 구조하는 이러한 개념적 기틀, conceptual framework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변화하는 현상 속에서 또 연구자의 관심 주제에 따라서 계획되기 때문에 개념적 기틀을 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론적 기틀과 개념적 기틀의 구분 없이 주로 이제 이론적 기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컨셉츄얼 프레임워크 개념적 기틀의 예입니다. 이것은 하지 수술을 한 그런 노인들의 이런 재활과 관련된 퇴원 시의 피지컬 펑션을 어떻게 프리딕트 하느냐, 프리딕터를 이제 확인하는 이제 그러한 개념적 기틀의 예입니다. 연구 주제와 관련된 개념들 간의 관계를 명시한 개념적 기틀을 작성한 다음에는 각 개념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론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론적 정의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주로 선행 연구를 인용하게 됩니다. 조작적 정의는 연구자가 계획한 그 연구에서의 개념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명시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도구나 또 지표를 제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논문에서의 용어의 정의에 대한 표현입니다. 경보 통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론적 정의는 선행 논문을 인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였고, 조작적 정의는 연구자의 연구에서의 이 경보 통증을 어떻게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 하는 empirical indicator, 경험적 지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체크를 한 거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 통증 정도가 심하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연구 주제를 정하고 연구 개념들 간의 관계를 구조한 개념적 기틀을 작성하고, 또 그 개념들을 용어의 정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린 다음에는 그 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예측되는 결과를 진술하는 연구 가설을 작성해야 됩니다. 연구 가설, 리서치 하이파세시스라는 것은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결과를 진술하는 것으로 주로 개념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예측되는 그런 연구 결과를 진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증 중재를 활용한 그걸 적용받은 실험군의 경우에는 그 통증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서 낮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 가설을 대립 가설이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귀무 가설, null hypothesis, null이라는 거는 무효하다,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귀무 가설 같은 경우에 연구 가설과 다르게 이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없다라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즉, 실험군의 통증 점수와 대조군의 통증 점수가 같다라는 것이죠. 유의한 그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통계적 가설이라고도 합니다. 논문에서의 연구 가설의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가설을 보면은 밸런스 테이핑 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경부 통증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 라는 이제 연구 가설을 세운 것인데요. 여기에서 변수별로 이제 본다면은 종속 변수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경부 통증 정도가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독립 변수는 무엇일까요? 네, 밸런스 테이핑 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이제 부가설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처치 직후 72시간 615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하기도 합니다. 자기 주도 학습으로 여러분의 연구 주제를 정한 다음에 여러분의 학위 논문 파일에 서론 부분의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을 작성하시고, 또 이론적 기틀의 개념적 기틀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고 또 연구 가설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본서의 상세한 설명과 그림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장 이론적 기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